안녕하세요. 코인 뉴스룸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암호화폐 시장의 소식들 함께 하겠습니다. 우선은 뒷센터 기자님 연결해서요. 기자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가상자산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파월 의장이 은행들의 가상자산 고객 서비스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려됐던 가상자산 기업들의 은행 거래 제한, 이른바 디뱅킹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혁신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은행들은 리스크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 가상자산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미국 은행들이 이미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만 진입 기준이 다소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규제로 인한 과도한 리스크 회피 때문에 합법적인 사용자들이 거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이러한 우호적인 발언이 나온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며 10만 달러를 회복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미 하원이 초크포인트 2.0 작전이라 불리는 가상자산 업계 금융거래 제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한 시점에 나와 주목됩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초크포인트 작전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특정 산업을 금융 시스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자유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23차례나 은행들의 가상자산 서비스를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은행이 사용자들에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자 모든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발언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닉 카터 파트너는 이번 발표를 엄청난 변화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디뱅킹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폴 그레월 법무 책임자는 지난 4년간은 완전히 다른 변화라며 이제 은행들이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리스크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은행들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연방안전망 내의 은행인 만큼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향후 2개월 내에 13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강한 상승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 30% 가까운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분석으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30일 디크립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사 스탠다드 차타드의 제프 캔드릭 디지털 자산 리서치 책임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기관 자금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2개월 안에 13만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심리가 위험 자산 선호로 전환되는 점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강세 전망의 핵심 배경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가상자산 회계 지침 SAB 121의 철회입니다. 캔드릭 책임자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전통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수탁이 가능해져 주요 규제 장벽이 제거됐다면서 이로 인해 비트코인으로의 기관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미 연준이 수요일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이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통화정책 결정은 3월 19일로 예정돼 있으며 캔드릭 책임자는 거시경제적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연준의 입장으로 당장의 불확실성은 감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장 건전성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캔드릭 책임자는 최근 딥시크의 저비용 AI 모델 출시 소식으로 인한 시장 조정으로
11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됐다며 이로 인해 시장이 더욱 건전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인공지능 발전도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캔드릭 책임자는 더 저렴한 AI가 인플레이션을 낮춘다면 AI와 무관한 비트코인과 같은 위험 자산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디지털 자산들이 더 큰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은 새로운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캔드릭 책임자는 비축이라는 용어가 준비금보다는 압수자산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과 추가적인 명확화나 조치는 시간이 걸릴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초기 충격을 넘어섰다고 그는 평가했습니다. 캔드릭 책임자는 실망, 혼란, 그리고 희망 단계는 끝났다면서 현재는 하락시 매수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우선 이전 사이클의 최고점인 10만 9천 달러를 테스트한 이후 2, 3월 중에 13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의 리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31일 SEC에 따르면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SEC에 리플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산하 아르카와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신청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자산 보관을 BNY 멜론이 펀드의 이전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이미 지난해 1월 11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7월 23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현물 ETF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약 1,610만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인 그레이스케일의 리플 트러스트는 ETF 전환을 통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부분의 리플 투자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기업 워크스포트는 비트코인과 함께 리플에 대한 초기 투자를 단행했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워크스포트는 지난해 12월 5일 발표한 가상자산 재무 전략에 따라 향후 여유 자금이 늘어나면 리플 투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리플 가격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1일 오전 10시 37분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3.1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514.22% 폭등한 수치입니다. 금융시장의 대형 플레이어들도 리플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렉스쉐어스, 카너리 캐피탈 등 자산운용사들이 잇따라 리플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각각 40%, 10%를 할당하고 솔라나, 리플, 카르다노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의 ETF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지난 1월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비중을 90%까지 확대했습니다. 또한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성공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어 리플의 제도권 진입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네, 기자님을 통해서 시장 동향들 살펴보셨다면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합성 ETF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합성 ETF의 출시를 30일 승인했습니다. 이날 제임스 셰이파트 블룸버그 ETF 분석가도 자신의 X를 통해서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합성 ETF 승인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라고 하면서 해시덱스의
나스닥 크립토 인덱스 US ETF도 곧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ETF는 현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양 가상자산에 모두 노출되면서요. 자산과 현금을 모두 보유하게 된다라는 설명이 덧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SEC가 또 새롭게 위원장이 다시금 도래하면서 첫 번째 승인이기 때문에 크립토 시장에서는 그만큼 의미가 크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게리 겐슬러가 사임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ETF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 크립토 시장의 추가적인 ETF에 관한 승인 소식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시점인데요. 신청 목록도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만큼요. 아마 이번 해에는요. 다양한 알트코인들의 ETF 역시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그레이스케일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플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 30일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이요. 뉴욕 증권거래소에 리플의 상장지수 펀드를 신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다른 운용사에서도 리플 ETF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도 추가적인 신청이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 데드라인들을 살펴보면서 리플 ETF 출시 역시도 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리플이 ETF에 관한 승인이 나고 또 실질적으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게 된다면 리플 가격에 또 한 번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석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간 큰 폭의 오름세 이후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리플이기 때문에요. ETF 출시 소식이 리플의 가격 상승에는 보다 필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데드라인이라든지 또 상장 신청에 따른 절차들이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내용도 팔로우 해보시면서요. 이와 관련한 이슈들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상장사인 워크스포트가요. 비트코인과 리플을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추매도 고려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워크스포트는요. 최근에 비트코인과 리플을 상당 규모로 매수했다고 밝혔는데요. 30일 워크스포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상자산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과 리플을 처음 매입했다라고 하면서요.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고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수십만 달러 규모로 가상자산을 매수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스티븐 로시 워크스포트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재무 전략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저위험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리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 회사까지도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장 전체의 수급을 놓고 봤을 때는 기관들, 특히나 기업들의 매집이 여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되는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들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요. 가격적인 방어력도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투자하실 때의 관점들로 기업들과 또 기관들이 선택하는 비트코인에 관해서 한 번쯤은 고심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통계 자료가 나온다면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ECB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포함 가능성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ECB 총재가요.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체코 중앙은행의 총재 알리스 미올의 제안을 비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체코는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체코 중앙은행은요. EBC 총평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평의회는 라가르드 주재하며 또 회원국의 금융정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가르드는요. 이날 ECB의 금리 결정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트코인을 준비금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요.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외환 보유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앞서 미홀 총재와 대화를 나눴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라가르드는 나는 총평의회에 속한 어느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에도 비트코인이 포함되는 것을 확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중앙은행 암호화폐 투자에도 고려하지 않는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미월 총재는 전일 공개된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체코 중앙은행 준비금의 최대 5%를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옵션을 이사회에 제한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라가르드 미홀 총재와 좋은 대화를 나눴음을 언급을 하면서요. 미홀 역시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유동성이 높고 안전하며 안정적인 자산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체코 중앙은행은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CNB 이사회가 이날 회의에서 2024년 국제 외환준비금 관리에 관한 문서에 대해 논의한 뒤에요, 추가 자산군 투자 옵션을 분석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CNB는요, 외환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년간 투자 다각화를 추진해 왔는데요. 발표문에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추가 자산군에 비트코인이 포함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몇 년 동안 급등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크고 소수의 보유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환 준비금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제기가 됩니다. 폴란드 중앙은행은 이날 암호화폐를 외환 보유액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암호화폐는 매우 높은 위험을 지닌 자산군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 중앙은행 역시도 암호화폐 외환 보유액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은요, 지난달 연준의 비트코인 보유는 현재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비축과 미국 달러에 연동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지원을 포함하는 야심찬 암호화폐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내용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유럽 중앙은행 측에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포함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요, 이럴 계획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밝혔고요. 다른 주변 유럽국들도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체코만큼은 현재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체코 중앙은행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그러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은 조금 갈린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 말씀드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과는 다르게 트럼프는요, 계속되는 전략적 비축 자산을 현재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과연 미국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연합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할지 여부들도 우리 시장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계속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개미 투자자는 감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5천 달러를 넘어서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소매 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급감했다고 전해왔습니다. FOMC 이후에 비트코인은 한때 10만 6,50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처음 6자릿수를 돌파한 이후 세 번째 사례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12억 달러 증가했다고 합니다. FOMC 회의 이후에 비트코인의 선물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12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약정이 추가됐습니다. 미결제 약정 비율은요, 8% 증가해서 1월 30일 650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는 대부분의 롱 포지션이 새로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매 투자자 활동은 여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오는데요. 글래스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0.1 비트코인 미만을 보유한 지갑의 거래량이요, 2024년 11월 이후 무려 48%나 감소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시간당 2,060만 달러를 기록을 했지만 1월 30일에는 10만 7천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암호화폐 평론가 퀸텐 프랑스와는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겼음에도 소매 투자자의 관심이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매 투자자의 감소 원인으로는요, 심리적인 요인인 유닛 바이어스가 지목이 됩니다. 유닛 바이어스라는 건요, 사람들이 가격과 상관없이 완전한 단위의 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설명합니다.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다라고 인식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지지자인 써니포는요, 유닛 바이어스는 새로운 투자자에게 중요한 심리적인 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XRP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목받았던 것도요,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증가도 소매 투자자의 직접 투자 감소의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코인글래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1월 70억 달러였던 비트코인 ETF는요. 총 시장 가치가 1월 30일 1,250억 달러로 무려 78%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매 투자자가 직접적인 투자 대신에 ETF를 선호하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데요. 비트코인 ETF는 글래스노드에서는 많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ETF 수탁 지갑으로 이동됐다라고 밝혔습니다. 7개월 동안 비트코인 잔액이 310만 개에서 270만 개로 줄어든 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비트코인 ETF가 흥행하자 오히려 비트코인에 관한 현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이 현물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에 한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최대 운용사인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현물을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데요.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물을 사는 것보다 나스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편하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의 활동량들은 좀 감소됐다라는 게 이번 글의 포인트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있을지 여부들은 조금 더 다양한 상황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공급이 73%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밈코인의 효과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30일 현지 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요.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1월 중순 73% 증가하면서 11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대비해서 112% 증가한 수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밈코인 출시 이후에 네트워크 활동이 급증한 결과입니다. 연구기관 CC 데이트는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의 밈코인이 솔라나에서 출시되면서 네트워크 내 자금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해당 밈코인은 출시 하루 만에 완전 희석 시가총액 800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이후에 조정을 거쳐서 260억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성적으로 솔라나는 BNB 체인을 추월하면서 이더리움과 트론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기준 세 번째로 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현재 솔라나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78%는 서클의 USD 코인이 차지하고 있고요. 테더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DC의 점유율 확대는 테더의 규제 이슈와 관련이 깊습니다. 최근 유럽연합의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인 암호 자산시장법 미카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요. 기관 투자자들이 USDT보다 USDC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측은요. 1월 18일 공식적인 밈코인 그리고 19일은 멜라니아 트럼프의 밈코인을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만 명 이상의 신규 사용자가 온체인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네트워크 혼잡 현상이 보고될 정도로 거래량이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솔라나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지 그리고 트럼프 토큰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밈코인으로 인해서 솔라나 네트워크 활동량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는데요.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밈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밈코인들이 상승했을 때 솔라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까지도 크립토 시장에 나왔었잖아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달러 선을 하회했던 솔라나 코인을 일으켰던 건 트럼프 밈코인에 관한 열렬한 활동량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코인 뉴스룸 함께 누려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